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첫 번째 순서는 이슈엔 종목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 시간 나오면 제가 북미 관련해서 또 경협주들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얘기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전망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최근에 이제 주목이 됐던 부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몰 딜은 좀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전도 있었고 합의한 내용들, 그다음에 합의문도 작성이 되었다.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들을 확대회담에서 정상끼리 합의하려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서명하지 않고 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얘기했지만 국내적인 이슈, 그러니까 코원 청문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한테 부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미 다 벌어졌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중요한 내용은 이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과거처럼 어떤 경색된 그리고 상대방을 좀 비난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딜을 던졌다. 빅딜 조건들을 던졌다. 미국 원하는 것들이 던졌다. 북한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으로 보면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동창리 관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팔로스 또 그 다음에 미국의 CSIS 보고서에서도 최근에 동창리 동향이 있다, 움직임이 동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사일 발사 징후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돌아가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협상의 어떤 기싸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거는 좀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가능성은 좀 없고요. 나오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주목할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이겁니다. 미국이 이제 던진 메시지하고 또 북한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래서 이거를 본인 첫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리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1차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기준을 되돌릴 수 없는 뭐 가령 25% 수준이라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멘트가 어떻게 들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재선의 길로 가겠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대선 공약으로 들립니다. 대선 공약.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선거판이 올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과가 또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선 안 된 사람들이 많지 않죠. 가장 유리한 재선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직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자 저는 나쁘게 보지 않다. 두 번째 북한의 반응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서 첫 번째로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되고 이 뭐 인민들의 뭐 생활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북한 매체 통해서 그죠? 예, 북한 매체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본인들의 나아가는 길을 그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조만간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주 안에는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북 경협주들 최근에 하락폭이 좀 있었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팔 때가 아니라 천천히 사모해야 될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린다면,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신용 거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본인 투자 자금으로 길게 보시면 이거는 성과가 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종목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볼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대장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죠. 오늘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아난티의 수급 상황부터 한번 제가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최근에 이제 좀 변화가 있죠.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의 대량 매도.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4거래일째 순매수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자, 어제 이제 공시가 있었는데 무슨 공시가 있었냐면 짐 로저스가 장내에서 6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주식을 좀 샀다. 주식 수로는 2,000주니까 별로 큰 물량은 아니죠.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두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아난티 주식을 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 주식은 제가 지난 7월, 8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가에서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실 이런 악재가 없었다면 주가가 싸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18,000원에서 19,000원 중반 이 정도 사이는 좋은 가격대다. 가격 조정은 이 정도에서 지금 이루어졌고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저는 2주 내에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도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충격을 좀 먹었던 거죠 여기서. 그죠? 예,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근데 최근의 여지는 뭐냐면 이거는 동창리. 그러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뭐 핵실험을 다시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믿을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완충 구간에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만큼 거쳤는데 이제 좀 옆으로 누워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3라운드 시작점이 10월 30일, 작년 10월 30일 얘기해 드렸죠. 그때서부터 좀 올랐다가 쭉 옆으로 넣어서 이번에 좀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빠졌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판이 깨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 얘기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작년 10월 30일 이때도 이 판이 다 깨졌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가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해서 매도할 때가 아니라 차근히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차근히 사모아야 될 때라는 거죠. 대아티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여기였습니다. 뭐 다들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곧 저는 다음 라운드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뭐 어제도 뭐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좀 있었는데 일단 주가가 대략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들어오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건 맞겠죠. 하지만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제 옆으로 좀 눕는. 하지만 언제든 이슈에 따라서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대동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관. 자, 이거는 자 여기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항상 저가의 기회를 주고, 그죠? 저가의 기회를 주고, 이때가 언제냐면 7월 한 5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저점 얘기를 해드린 자리가 여기였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입니다. 자, 이번에 비슷하게 또 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점이 온 다음에 큰 폭으로, 그죠?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 오늘은 지금 이슈를 담을 게 많아가지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잠시 뒤에 제가 야간 반상회 때 관련한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IT 기술주들 얘기를 해드릴 텐데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OLED, 뭐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OLED 소재, 장비, 반도체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년 12월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2017년도 6월 달에 대부분 고점을 만들었던 OLED 관련한 종목들, 소재, 장비주,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1년 반 이상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1월 돌아서는 해고 올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자, 저는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올해 상저하고로 돌아설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OLED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모멘텀이 많죠.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 폴더블 관련한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다음 OLED 투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중국 쪽 OLED 투자도 올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저하고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래소의 대표 종목 중에서 또 코스닥의 대표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래소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LG 디스플레이도 가만히 보시면 2017년도 6월, 7월이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전부 다 OLED,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전부 다 고점이었습니다.
다들 좋다고 했지만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서부터 계속 빠졌죠. 그런데 작년 12월, 작년 12월이면 여기 돼요. 이때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올해 유망 종목군들, 대형 IT 대형주들 중에서 유망 종목 중에 하나를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꼽아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작년 12월 여기였거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실적의 바닥을 치는 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실적의 바닥도 상반기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으로 해서 올해 상저하고로 갈 거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저점, 그 다음에 제가 2월 달에도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들, 자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LG 그룹주들도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1월, 2월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종목 한번 잘 주목해 보시고 또 하나 코스닥에서는 뭘 해드렸냐면 덕산 네오룩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12월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확신이 없죠. 긴가민가하죠. 왜냐하면 장기 하락 추세를 좀 보여줬고 이때는 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좋은 모멘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자리를 바닥주로 바닥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차피 2019년도가 OLED 주목을 해야 되는 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적의 바닥이라는 얘기죠.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작년 4분기를 제가 꼽은 거고요. 12월이 바닥이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기 매매하시라고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2019년도를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제 말이 맞죠? 자, 그때서부터 덕산 네오룩스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얼마? 13,000원에서 14,00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거의 2만 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수급 상황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뭐 계속해서 기관 투자들 매수는 꾸준히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도 계속 잡히고 있고 물론 이것이 지난 12월, 1월 달에도 계속 매집이 있었던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간헐적 이건 뭐 어떤 큰 흐름상으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렇게 장기전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이 종목들의 어떤 후속 종목군들은 제가 잠시 뒤에 수급의 품격에서 또 한번 잡아드리도록 몇 가지 종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슈 종목은 뭘 삼을 거냐면 제가 이제 2019년도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 또 그다음에 1월 달 이 방송 통해서도 계속 얘기해 드렸죠. 중국 관련주들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또 올해 1월 뭐 면세점, 화장품 또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뭐 안 와닿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엔 어떻습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견조하고 좋았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1월 달 여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좀 드리고 방송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면세점주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물론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어떤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호재거리도 좀 위안화절상고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4월부터 이 지준율을 인하하겠다 이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어제 그럼도 괜찮았는데 오늘 사드 관련한 뜬금없이 사드 관련한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자 이래서 과거처럼 또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장품 면세점주들이 장중에 조금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앞서가는 내용이고요. 이미 수년 동안에 가장 사드 보복은 이미 다 겪을 대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공식 확정이 되려면 앞으로 1년 반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뒷얘기예요. 예, 자, 이것보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을 하고 있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죠? 이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중 무역 협상도 진통 없이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도 올해 저는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또 카카오톡 친구 자, 노란톡 친구 리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지난 2월 초에도
면세점주들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 방문객 수 당연히 늘어나는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전 올해 최근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소 합의점은 찾진 못했지만 저는 관계 개선의 어떤 물꼬는 이미 텄다. 그 다음에 미중 관계, 그 다음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것들이 2019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2015년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던 그죠? 중국 관련 종목군들은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물론 실적도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죠. 오늘 좀 숨고르기가 있었지만 다시 돌아설 것이다. 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호텔신라 한번 볼까요? 자 호텔신라. 자 지난 1월, 2월 달이 이제 대략 한 요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죠. 면세점. 그죠? 실적, 네,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호텔신라 황금바닥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렸던 시점이 어디냐면 2017년도 2월 달입니다. 2월, 3월. 그때 무슨 얘기해드렸냐면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그땐 최악이었죠. 아무도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매수해서 앞으로 1년 이상 투자하면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을 낼 거라고 그랬는데 얼마가 올랐냐면 18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제가 최근에 호텔신라의 바닥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작년 저점까지 내려갈 일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바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변화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오늘은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사실 숨고르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종가 관리를 잘 시켜놨죠. 이런 것들은 긴 흐름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화장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에이블 CNC. 자, 작년 12월에 화장품 바닥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리뷰 계속 해드렸고, 자 최근에 이렇게 12,000원대 넘어서는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리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16,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설 그림인데 화장품주들은 크게 조정받지는 않죠. 오늘 장중에 이제 변동이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 관련한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괜히 겁을 먹은 건데요. 자. 지금 거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블 CNC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D생명공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D생명공학. 자, 이 종목은 화장품.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뭐가 있냐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그다음에 마스크팩. 자, 저는 올해가 턴어라운드 하는 해라고 생각입니다. 아직 주가가 바닥권에서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아직도 바닥주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미세먼지, 또 황사 관련한 마스크. 지금 ST생명공학의 이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군들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은 이제 대형주죠.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부진하면 영향을 좀 받아요. 지금 요 종목 저점은 대략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저점 정도, 직전 저점이죠. 대략 얼마냐면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17만 원 초반 정도면은 매수세는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저는 바닥주로 좀 장기로 보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면세점하고 화장품 이쪽을 좀 봐드렸는데요. 이슈엔 종목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고요.